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 5시에 있는 경기고, 그리고 이 경기가 나름 빅팀들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폴 머슨이 굉장히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폴 머슨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달래드리기 위해 제가 또 반더벤의 인터뷰까지 갖고 왔는데, 경기 전에 주목할 만한 두 개의 인터뷰 바로 들어가 보시죠. 폴 머슨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폴 머슨 says, I'll be shocked. 나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If Tottenham beat Chelsea. 첼시가 만약에 토트넘에게 지면은 충격받을 것이다. 왜? 저는 이거를 잘못 읽었나 했습니다. 처음에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만약에 첼시가 토트넘을 이긴다면 충격받을 것이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토트넘이 첼시를 이긴다면 충격받을 것이다. 아니, 충격받을 게 뭐가 있지? 이 사람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나? 그리고 폴 머슨이 또 이제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기로 꽤 유명한데, 무슨 이야기 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첼시의 가장 좋았던 경기 결과 2개만 살펴보면 된다. 이거 전문가가 할 말이 맞는가 싶은데 뭐 일단 들어볼게요. 리버풀 상대로, 그리고 아스날을 상대로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그러니까 첼시 홈 경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첼시가 더 나은 팀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근거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일단은 비겼어요. 첼시랑 아스날은 일단 첼시가 전반전에 2골을 넣었는데 아스날이 뒤에 따라잡아가지고 2대1로 비겼고, 그리고 첼시가 리버풀을 상대로도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뭐 첼시가 이긴 줄 알았네 싶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토트넘이 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의 쪽에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면은 이견이 없다. 뭐 그렇죠. 토트넘이 지금 탑 오브 더 리그, 지금 1위에 앉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첼시를 격파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첼시에게 당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러지? 하고 이제 보니까 이런 주장입니다. 니콜라스 잭슨이 최근에는 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카운터 어택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다. 역습을 잘하는 자원이고, 라힘 스털링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첼시가 이번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만약에 첼시가 토트넘한테 지면은 나는 충격받을 것이다. 야,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가 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토트넘과 첼시의 승률, 일단 토트넘이 46%의 확률로 이길 것이다 라고 구글이 이야기하고 있고, 첼시의 이제 승리 확률 29%, 비계 확률 25%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옵타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이길 확률이 42%, 첼시 29%, 비계 확률 28%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여전히 토트넘이 확실히 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뭐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 건가? 혹시 이 사람이 아스날에서 뛰었던 선수라서 그런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단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갑니다. 토트넘은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다. 토트넘이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지 않냐. 이런 상황 가운데 토트넘이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 첼시랑 토트넘이 보통 붙으면은 토트넘이 뭐 비교도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겨야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너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I cannot remember the last time.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기를 한 게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난다. 이 토트넘이 기대감이 있는 채로 경기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첼시와 토트넘 이렇게 봤을 때 지난해 이제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겼죠. 하반기 경기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첼시는 토트넘에서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분석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이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이제 압박이 있을 것이다. 기대감, 압박. 딱히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항상 1등하는 맨시티는 압박에 그냥 쩔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자, there have been 10 games and fair play to Spurs. 자, 10경기를 했고 토트넘에게 뭐 공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지금 1위 뭐 테이블 위로 올라가고 있죠. 뭐 공정하게 얘기 안 해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이제 2대2로 비겼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만약에 제주스가 그 제임스 메디슨이 이제 그 공을 빼앗겼던 적이 있죠. 그 페널티 에리어 바로 앞에서 뺏긴 적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뭐 아스날이 뭐 4점 차, 5점 차이로 이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진짜 결국에는 드러났습니다. 폴 머슨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결국에는 그는 전직 아스날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의 전 축구 선수이자 1980년대와 1990년대 아스날의 레전드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스스로의 재능을 망쳐버린, 지금은 제정신으로 전문가로서의 어떤 해설을 하는 건가? 이게 좀 굉장히 의심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일단 자신이 그렇게 막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막 메디슨을 나름 칭찬합니다. 나쁘지 않아. 그런데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큰 팀과의 경기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Huge game. 굉장히 큰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consistently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임스 메디슨이 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막 완벽하게 부정하고 싶진 않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뭐 제임스 메디슨이 약팀을 상대로 좀 강한 거 아니냐. 근데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싹 사라졌죠. 손흥민 선수는 빅게임에서 지속적으로 증명을 했고, 메디슨도 충분히 토트넘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폴 머슨이 여튼 이 토트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악감정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토트넘 뭐 나름 잘하고 있고, 그리고 10경기 무패 행진 뭐 당연히 좋은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첼시와의 경기에서 제대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이 머스는 지난해에도 사실은 토트넘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첼시에 비교하면은 완전 수십억 마일 뒤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손흥민을 무시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토트넘이 경기를 했을 때 2대2로 비겼거든요. 그 다음 하반기는 또 토트넘이 아예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트넘 팬들은 아예 폴 머슨이 차라리 비판을 해줘라. 그러면은 토트넘이 비기거나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야기 살펴보면은 이 토트넘 팬들도, 야, 폴 머슨이 우리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따온다. 그냥 28번 더 비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토트넘이 압박을 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이 토트넘이 압박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인가?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아, 폴 머슨이 왜 그렇게 도박할 때 돈을 많이 잃었는지 알 것 같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토트넘은 아마 이번 시즌 하위권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야, 이게 말이 되는 현재 참고로 그 8위 밑으로는 토트넘의 어떤 그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8위 할 가능성은 지금 토트넘이 우승할 가능성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통계인데, 토트넘이 하위권으로 마무리한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예측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논란거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폴 머슨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토트넘 팬들한테 완전 얻어맞고 있다. 폴 머슨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좀 머쓱해지도록, 폴 머쓱이 되도록 토트넘이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반더벤입니다. 반더벤이 굉장히 빠른 수비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첼시의 역습, 니콜라스 잭슨, 뭐 라힘 스털링 이런 선수들이 뭐 굉장히 빠르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반더벤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경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반더벤이 최근에는 좀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반더벤에게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가지고 반더벤과의 인터뷰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 가운데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름도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됐는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더벤한테 이 토트넘과 사인한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반더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토트넘에 오면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조건 뛸 수 있다. 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펴보니까 다이어 있죠. 최근에 이 마지막 훈련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와 하이파이브 하면서 끝나는 장면인데, 반더벤이 오면은 뭐 당연히 에릭 다이어를 제치고 자신이 주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뭐 다이어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이 주전으로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얼마나 빨리 뛸 수 있냐,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00m 몇 초냐, 많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더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 모르겠다. 한 번도 재본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쟀을 때 한 18초. 그리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빠른 선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이 반더벤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90 되지 않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키가 193인데 이 반더벤이 키가 갑작스럽게 성장하면서 갑자기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왜냐면 예전엔 굉장히 빠른 스타일의 선수였는데 이제 키가 크면서 느려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다가 결국에는 육상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뛰는 거를 직접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육상학교를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하다.
축구 선수가 육상 학교를 가가지고 스피드를 끌어올린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반더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피드라는 게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토트넘 팬들은 브rennan 존슨이랑 뛰면 누가 더 빠르냐 뭐 이런 거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그 반더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단거리를 폭발적으로 뛰는 선수라기보다는 장거리를 더 잘 뛰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좀 볼 경합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자신은 훨씬 더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수록 더 빨라지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전 세계 최고의 센터백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도벤이 좀 고민을 하다가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푸열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키 큰 선수도 아닌데 불구하고 굉장히 리더십 있고 그리고 판단이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톤스의 이름을 언급했죠. 맨시티 수비수인 스톤스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혹시 김민재 이름 나오나? 약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일단은 아니었고 푸열과 그리고 스톤스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이제 트레이닝 할 때 훈련할 때 가장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반더벤이 손흥민, 메디슨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수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 선수가 훈련에서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토트넘 훈련 영상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하고 있는 이 훈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으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좋아요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와가지고 상대하고 싶었던 선수, 가장 상대하고 싶었던 선수에 대해서는 일단 홀란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홀란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의 선수랑 맞붙는 게 어쨌건 나의 어떤 소망인데 홀란드가 있는 리그로 와서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단 했고 그리고 이제 만나본 선수들 중에서는 마커스 래시포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래시포드가 진짜 빠르고 살짝 방심해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명의 선수를 언급했는데 콜로무아니 예전에 이제 분데스리가에 있을 때 콜로무아니 선수 지금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와 같이 뛰고 있죠. 그래가지고 콜로무아니의 이름이 나왔는데 굉장히 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더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항상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해볼 거다 그리고 최고를 향해 갈 거다 그러니까 우승을 향해 갈 거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다라고 정석적인 의견을 내놓은 반더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뭐 반더벤 선수가 뭐 훈련에서도 그렇고 경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첼시전에서도 굉장히 빛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폴 머스기 이제 그 니콜라스 잭슨이랑 뭐 라임 스털링 굉장히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속도 경쟁이 붙었을 때 반더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번 경기에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골도 이제 빼놓을 수 없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빡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골을 넣어주기를 그리고 어시스트도 좀 기록하면서 이 동료 토트넘 선수들이 골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토트넘이라는 팀의 어떤 강화를 위해 이 선수들의 결정력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폴 머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에 새벽 5시에 경기가 이제 끝나고 새벽 7시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폴 머슨이 굉장히 충격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분명히 첼시는 또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대이긴 합니다. 첼시가 제가 뭐 줄곧 이야기했는데 첼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땐 강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못 내고 있다. 근데 하필이면 결과가 토트넘전에 터진다. 이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서 첼시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과연 토트넘은 첼시를 어떻게 상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전해진 두 개의 소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bo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